자,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도구의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 자, 여기 id를 한번 보시죠. 이 id를 우리는 뭘로 지정했어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었죠? 이렇게. 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면 뭐가 좋아요? 저기 들어가 있는 값들이 중복되는 값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값을 추가할 때 거절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원하게 되냐면 저 primary key로 뭐를 할 것인가가 고민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네 번째 행을 추가한다. 그러면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id는 뭘로 해요? 1, 2, 3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숫자 1을 더해서 4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값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값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의 id 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아서 가장 큰 것에 1을 더한 행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도 자기가 직접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값을 찾아내는 동안에 누가 냉큼 값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가 또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꿈을 꾸게 돼요? 아, 오라클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면 시퀀스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제가 create 생성하다 뭘? sequency 시퀀스를 생성한다. 시퀀스의 이름은 seq, 시퀀스를 줄임말이고 이 시퀀스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거냐면 토픽을 위해서 사용될 거니까 토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create, 자, sequence created 이라고 뜨면 시퀀스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퀀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1씩 증가시키는 프라이머리 키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생성한 시퀀스의 이름은 seq topic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4라고 우리가 직접 적어둔 저기에다가 seq topic이라고 하고 .next bar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bar은 뭐 저거는 그 value가 아닐까요? next는 그 다음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seq topic이라고 하는 시퀀스 그 장치 안에 0이라는 숫자가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next bar이라고 하는 저 명령을 내리면 시퀀스라고 하는 기계는 자기가 갖고 있던 0이라는 숫자를 1을 증가시키고 그 값을 우리한테 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하는 이 값이 1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값들을 다 지워버릴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1, 2, 3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퀀스 안에 있는 값이랑 좀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일단 지웁시다. 자, 값을 지울 때는 delete from topic 그리고 엔터. 굉장히 위험한 명령인 거 아시죠? 내가 delete라는 SQL을 실행하고 있다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커밋까지 제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별로네. 타이틀까지 넣읍시다. 보시는 것처럼 id가 1인 행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거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행. 그럼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됐고요. 다시 select 문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행은 id가 2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일씩 id가 증가가 잘 될 거니까 여러분이 값을 추가할 때 값이 혹시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마조마함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퀀스의 현재 값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seq topic.cur var current value겠죠? 그리고 from topic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3이라고 뜨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3개의 우리의 시퀀스의 현재 값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next bar이라는 저 명령을 때리면 시퀀스의 값은 4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시퀀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팁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짜게 되면은 우리 토픽 테이블에 있는 그 행의 개수만큼 똑같은 값들이 출력되게 돼요. 자, 이럴 때는 뭘 쓰냐면 토픽처럼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걸 쓰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때 쓰라고 듀얼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상의 느낌이 나는 가짜표와 같은 그 특수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듀얼이란 걸 쓰시면 이렇게 값을 하나만 뱉어줍니다. 그냥 이거 통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시퀀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퀀스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값을 추가할 때 next bar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마다 값이 뭐 10씩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그런 옵션들 몰라도 시퀀스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퀀스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시퀀스는 항상 프라이머리 키와 패밀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두 가지는 서로 같이 있을 때 강력해진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커밋을 하고 그리고 수업은 마치겠습니다.